원피스 1167화의 제목은 이다의 아들로, 챕터는 갓벨리 사건이 일어나고 5년 후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신문사 사장 모르건즈는 해적들에게 의문모를 안개 속 커다란 그림자에 대해 취재하고, 해저 감옥 임펠다운에서 해적들은 안개 속에서 정신 차려보니 배는 대파됐다며 당황하는데,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그곳을 마의 삼각지대라고 말하며 그림자를 사람 형태의 마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시 위대한 항로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안개가 깊은 바다에 주로 해적선을 습격하는 마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 그 정체는 엘바프 국왕 하랄드로, 거인족조차 본 적 없는 사람이 많은 바다에서는 안개 속 하랄드는 공포 그 자체였고, 하랄드는 천년분의 배상을 맹세하며 뒤에서 해군의 지원군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한편 갓벨리에서 뿔뿔이 흩어진 록세적단은 그 이후 십수년간 전성기를 맞이해 각자가 시대의 주역이 되어가는데, 그 와중에 주로 세력 다툼에 집착하는 해적들을 밀어내고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지던 세계 일주를 달성한 것이 바로 해적왕 골드 로저 일당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힌 해적왕의 공개 처형은 세계 정부의 힘을 과시하는 식전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가 남긴 막대한 보물 원피스를 찾아 세계는 다시 광란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대적 시대에 해군은 각지의 거인족 수십 명을 군에 투입하여 전력 강화를 시작하고, 해군의 수족이 되어 얌전히 부려졌던 하랄드는 드디어 정식으로 성지로 승계하여 천에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랄드는 신의 기사단의 전력인 신의 종복의 지휘에서 세계정부 소속이 되는데, 이에 오르성은 세계정부와의 계약은 3단계로 나뉘며, 천의 계약은 사소한 협력 관계이지만 심의 계약, 심연 계약이야말로 이 세상에 13명밖에 없는 진짜 신과의 계약자라고 알리죠. 이어 내가 혹시 기사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이 세상의 신부를 알게 될 것이라 전하는데, 이에 하랄드는 그때 엘바프가 세계정부에 감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하랄드의 질문에 세터는 당연하다며 그때가 된다면 정식으로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신들의 땅 기사들의 신전 샹갈라로 바뀌고, 신의 기사단 단장 갈링은 신의 종복이 된 하랄드에게 볼 일이 있으면 부를 테니 장거리 전보벌레를 가져가라며 하계에 가는 건 자유지만 여기 일은 발설하지 말라 명령하죠. 그리고 20년 전 어인섬 용궁에서 하랄드는 넵튠을 만나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데, 넵튠은 점쟁이가 말하길 4년 후 딸이 태어난다 했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 딸이랑 로키를 약혼시키자 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넵튠의 말에 하랄드도 좋다며 꾸물꾸물한 너의 딸의 미래에 건배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하랄드는 사우로에게 엘바프의 학식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15년 전 마리조아에는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시 피셔 타이거는 마리조아를 탈출하면서 신의 기사단 복장을 한 인물을 만나지만, 그 인물은 피셔 타이거를 공격하지 않고 무기고의 자물쇠를 풀어놨다 알려주죠. 이에 피셔 타이거는 많은 노예와 행콕 자매들까지 탈출시킬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이 훗날 태양해적단 선장 피셔 타이거의 마리조아 습격 사건이라 알려집니다. 한편 마리조아에서 갈링은 하랄드에게 샹크스를 소개하며 사정이 있어서 생이별한 샴록의 동생이라 소개하고, 샹크스는 심의 계약을 맺으면 샴록에 필적할 거라며 일단은 너랑 같이 신의 종복으로서 우리의 명령에 따를 거라 알려줍니다. 이에 하랄드는 샹크스에게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 말하지만, 샹크스는 커다랗기만 한 천민이 친한 척하지 말라며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샴록에게 마리조아 습격 사건의 범인을 잡아 공적을 세우고 싶다며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이에 샴록은 아직 회복이 덜 됐다며 샹크스를 말리고, 샹크스는 자신이 24년이나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감각에 괴로워하며 죄다 진절머리가 난다 말합니다. 장면은 엘바프로 바뀌고, 이다는 의문모를 병으로 인해 아파 누워있는데, 거인족 의사는 네이술로는 한계라며 하랄드에게 연락해서 좋은 의사와 약을 준비하겠다 하지만, 이다는 하랄드가 바쁠 거라며 괜찮다 하고 조금이나마 하랄드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다가 아프자 로키는 말은 난폭하게 하지만 사냥감을 잡아와 고기라도 먹고 빨리 일하러 나오라 말하는데, 이에 의사는 로키는 악동 그 자체라며 하이루디는 동료들과 의사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가고 있다 알려 이를 들은 이다는 좋아합니다. 한편 친모의 고향으로 간 로키는
사람들에게 타지에서 온 이다가 정처가 되면 안 된다며 그래서 독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듣고 그 시각 이다는 병세가 악화되며 의사에게 피가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로키도 하이루딘도 똑같이 내 귀여운 아들이라 말하는데 이번 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다에게 독을 먹인 거인을 붙잡은 로키가 자신의 친어머니는 자신을 혐오하여 하계로 버렸지만 이다만은 자신을 품어준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이다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67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67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로키와 시라오시. 이번 화에서 20년 전 하랄드가 어인섬에 놀러갔을 때 넵튠은 어느 점쟁이에게 4년 후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딸과 로키를 약혼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하랄드도 좋다며 내 꾸물꾸물한 딸의 미래에 건배하자고 말하죠. 저는 이 대사 때문에 로키와 전보벌레로 통신하던 모사공이 시라오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꾸물꾸물로 번역된 원문이 모사모사인데 모사는 털이나 머리카락이 복슬복슬한 모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랄드뿐만 아니라 어인섬에 들렀던 로저 또한 넵튠에게 너의 덥수룩한 딸을 빼앗으러 오진 않는다고 말했었기에 모사공은 넵튠의 딸인 시라오시로 보인다는 거죠. 또한 모사공의 말투가 시라오시처럼 정중하다는 점, 시라오시가 천룡인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모사공 역시 자신도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던 점을 보면 현재 로키와 통화하고 있는 모사공은 어인섬 공주 시라오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시라오시가 지금 복수하기 위해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로키를 결국 바꿔줄 존재가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랄드 또한 과거엔 로키처럼 악동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이다를 만나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바뀌었고 로키 역시 사람들에게는 마을을 파괴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악마로 비춰졌지만 사실은 로키는 이무의 악마와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보였고 마을을 파괴한 것도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한 이다를 고향 사람들이 죽이자 분노해 버린 행동이었죠. 이렇게 로키는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아픔 때문에 비뚤어진 바나나 같은 모습으로 말은 거칠고 난폭해도 행동 자체는 이다를 위해 동물을 사냥해 고기를 챙겨다 주고 아픈 이다를 걱정하는 등 속마음은 전혀 다른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즉 로키는 본질적으로 상냥하고 선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를 죽이게 만든 세계정부와 일족의 명성을 위해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한 이다까지 죽였던 세계의 구조 자체에 경멸을 느끼고 그 복수를 위해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로키의 천성 자체는 악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라오시는 로키와의 통신에서 난폭한 말 뒤에 다정함이 있다고 말했었고 로키 또한 시라오시의 끔찍한 일을 듣고 너를 대신해 복수해줬을 거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이 모든 대사는 결국 로키가 시라오시를 통해 아버지 하랄드처럼 변하게 된다는 복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1151화에서 모사공, 즉 시라오시는 로키와 통화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 듯 당분간 연락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정말로 고마웠다고 인사를 전하는데 때마침 같은 시각 어인섬 바로 위에 있는 마리조아가 누군가의 습격으로 불타고 있었다는 점, 엘바프 회상에서 티치가 록스의 아들로서 마리조아를 함락하려 했던 록스의 의지를 잊고 있다는 점, 고대 병기의 위치를 알고 있는 카리브가 티치를 존경하며 티치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이 마리조아뿐만 아니라 고대 병기를 얻기 위해 어인섬까지 습격한 상황으로 보이기에 시라오시는 급히 로키에게 연락해 앞으로는 연락하기 힘들 거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시라오시는 검은 수염 티치에게 납치될 가능성이 크며 엘바프 에피소드가 끝난 뒤 로키는 루피와 함께 시라오시를 구하기 위해 마리조아로 향할 것으로 그 과정에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며 더 호감이 생기고 과거 하랄드와 넵튠이 약속했던 것처럼 후에 로키와 시라오시는 결국 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말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오다 작가는 원피스 112권 SBS에서 로키의 전보벌레에 대해 묻는 질문과 시라오시 공주의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함께 묶어서 소개하며 둘의 떡밥을 동시에 던져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원피스 1167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신의 기사단 샹크스.
이번 화에서 샹크스가 마리조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샹크스는 왼쪽 눈을 다친 상태로 마리조아에 입성했고 하랄드와 마찬가지로 세계 정부와 천의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갈링이 샹크스를 하랄드에게 소개할 때 하랄드가 샹크스를 알아보자 샹크스는 하랄드를 차갑게 대하며 샴록 앞에서는 비열한 천룡인처럼 말했었는데 이 모습 때문에 샹크스가 세계 정부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마리조아에 올라오자마자 피셔 타이거를 도와 노예들을 구출했고 성지에서는 하랄드를 차갑게 대했지만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을 때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언급하며 하랄드를 보기 위해 엘바프에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샴록에게 공적을 더 쌓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는 신의 기사단이 되어 이 세상의 신부를 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였죠. 개인적으로 저는 샹크스가 마리조아에 입성한 결정적인 계기가 티치와의 전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화에서 샹크스는 왼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작중에서 샹크스의 왼쪽 눈을 이렇게 만든 인물이 티치라고 언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티치와의 전투 이후 마리조아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며 그 전투에서 티치에게 자신의 혈통인 피거랜드 가문에 대한 정보와 세계의 왕 이무에 대한 정보까지 어느 정도 듣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어둠을 끝까지 파헤치려면 그 어둠이 탄생한 근원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마리조아 입성에 신의 기사단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세계 정부 내부에 몸을 담고 정보를 수집하던 샹크스는 2년 후 세계 정부의 극비 정보였던 사람 열매 환수종 니카, 즉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부가 회수했다는 사실을 듣고 해군 군함을 기습해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샹크스는 이스트 블루로 향해 니카 열매를 각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선장 로저의 아들 에이스를 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로저와 같은 꿈을 품은 루피를 만나게 되어 샹크스는 한쪽 팔을 희생해서까지 루피를 구하며 세계 정부와의 족쇄를 끊고 운명처럼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넘겨주며 그 후로는 루피를 지켜봐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